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7일 그 오프닝 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지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출발을 했는데 일단 어제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한 뒤에 오늘 오전에는 일단 조금 부진하게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빠지면서 한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좀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출발했습니다. 0.33% 그래서 84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은 500개 정도 하락이.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올라가는데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많은.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시총 그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전장 흐름은 일단 이제 어제 너무나 뭐 어마어마한 정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미국이 올랐지만 약간 이제 되돌리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네. 오전 뭐 코스피부터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1%가 넘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유가증권 시장도 1.1%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은 일단 조금 눌러놓는 출발 이후에 좀 눌러놓는 그런 양상이어서 일단 어저께 이런 급한 상승을 어느 정도 되돌릴지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환율 영향 거기다가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청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강세를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눌릴 때 그럼 과연 공매도 포지션을 여전히 들고 있는 급한 투자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뭔가 급하다면 어쨌든 내릴 때라도 청산하는 게 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청산 여부가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일단 어저께 급등했던 종목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인 같은 종목군들의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어제 뭐 상승폭에 비한다면 오늘의 변동성이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 눈에 띄고요. SK하이닉스도 신고점 기록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삼성전자도 소폭의 조정. 그다음에 하이브가 오늘 7% 하락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던 넷마블의 지분 매각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호재로 크게 올랐던 종근당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크게 올랐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약간은 조정을 받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호재가 있었던 종근당의 상승세 정도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 쪽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종목군들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강하게 버팀으로써 일단 지수는 뭐 마이너스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했던 LNF가 어제도 또 부진한 실적과 추가 캐펙스를 발표하면서 오늘은 다른 종목과는 좀 차별화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요. 어제 증시가 2,500을 좀 한 번에 그냥 돌파했는데 오늘은 40포인트 뭐 급락입니다. 지금 1.6%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코스피의 2차 전지 섹터가 좀 급락하면서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닥은 다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그래도 오늘은 좀 이제 플러스권. 이제 방금은 좀 에코프로비엠은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그렇죠. 됐는데 빠르게 또 전환되네요.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이게 뭐 펀더멘탈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오늘 좀 올라가는 건 또 오전에도 약간 쇼커버링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코스닥 쪽도 한번 좀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지금 업종별 동향을 보시면 전부 마이너스권으로 변환된 상황이고요. 인터넷 업종 정도가 강보권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KINX하고 주민인터넷 정도가 뭐 보합권 2%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마이너스 전환한 상황입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LNF의 기여도가 커 보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만 해도 강세로 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한 5, 6% 올랐던 네, 것 지금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4%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매물 자체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뭐 공매도는 앞으로 그 내년 6월 달까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항복시켜내기 위해선 주가를 밀어올려야 되는데 그 신규 매수의 힘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시면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레고캠바이오, 엠로, HK이노엔,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LNF나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포스코 DX,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윤성 FNC 이런 종목군들은 또 조정을 나타내면서 일단 어저께 큰 상승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그 투자 주체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만 소폭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금융업종 사고 있는데 뭐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좀 매물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어저께와 좀 다르게 물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장 초반 대응은 매물을 조금 내놓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은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증시가 어제 좀 그 열기를 약간 좀 식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어제 좀 굉장히 강했던 2차 전지가 일단 오늘 오전에 네. 좀 하락을 주도하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코스닥의 시총에 비해서 매수 금액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뭐 추정할 수는 없죠. 이게 뭐 얼마만큼의 공매도 청산이고 얼마만큼의 뭐 신규 매수인지를 우리가 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저께 그렇게 사지 않았던 종목에 대한 강한 매수가 나타났다라는 것, 그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상한가까지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라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들어왔던 종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저께는 오히려 20만 주 이상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주가는 급등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그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85%이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캐펙스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 종목이 뭐 공매도 청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업황 둔화나 실적 둔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NF가 어제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왔는데 이제 4분기도 적자 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일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좀 주가가 오늘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물론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이 오전 10시부터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해요. 이제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지만 이제 확정 실적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어떤 멘트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 또 증권사에서는 4분기에 적자 날 것이다. 에코프로 BM도.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약간 좀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도 좀 일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10시에 실적 발표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가 또 오늘 결국 코스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 좀 면밀하게 장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종으로 제가 보니까 AI 챗봇 관련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오픈AI가 어쨌든 또 새로운 그 GPT 버전을 또 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반응인 것 같아요. 좀 성능이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가격도 인한다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AI 챗봇 관련주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좀 약세장인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부진했던 좀 일부 생명보험사 약간 올라가고 그다음 오늘은 뭐 일부 백화점이나 면세점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특히 이제 여기에 뭐
이 비만과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그쪽 헬스케어 쪽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보니까 종근당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노바티스의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73조 원 정도로 이렇게 네. 찍혀 있는데 계약금은 한 1,000억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했고 옛날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 정말 한번 뜨거웠었죠. 2016년에.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재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처럼 또 대규모 기술 수출권이 나와서 바이오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바이오 쪽은 좀 약세장에서 약간 선전하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좀 좋지는 않고요. 특히 물론 어제 LG엔솔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5% 빠져도 어제 상승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게 시총이 100조가 넘는 회사가 그렇죠. 네. 하루에 뭐 5%, 20%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이제 정상적인 흐름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셋업체들의 주가 급락, 또 리튬,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니켈,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섹터들이 지금 오늘 다 일제히 어제랑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좀 오늘은 하락 압력을 일단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미국에서도 또 금리가 좀 올랐더라고요. 네. 4.5까지 떨어졌다가 금리 올라간 것도 약간의 이제 그 변화를 조금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어제 모든 이슈는 공매도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뭐 기자분들 전화도 많이 오고 저녁에도 한번 라디오도 좀 출연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이 증시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좀 정부가 부양책 쓴 거 아니냐. 네. 네, 약간 이제 이런 좀 느낌도 받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매도가 어쨌든 이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매물 말고 이 하락에 베팅하는 매물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수급적으로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제 힘든 건 위든 아래든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나오면 대응하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또 줄여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쫓아가기도 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네.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뭐 공매도와 관련돼서 다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사실이고요. 다만 뭐 지금 뭐 공매도 총량이 뭐 100조가 넘는다라고 하지만 이 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올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게 내려가서 그래도 좀 안정됐을 때 청산을 할지 네. 아니면 빨리 올라오니까 너무 급해서 청산을 할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다만 우리가 7월 달에 경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밀고 올라올 때 더 뭔가 급하게 청산되면서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하루는 급하게 오르고 또 이렇게 뭐 쉬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측정이 더 어려운 모습이라 일단 그 부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어제도 이 전체적인 매수 속에서 2차 전지만 산 것 같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비교적 강했잖아요. 어제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뭘 제일 많이 사고 있을까?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반대로 오늘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외국 창구 쪽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LNF, 금양 뭐 이런 종목군들이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종가 부근까지 쭉 밀어올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사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사는 종목과 파는 종목이 조금 구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외국인 매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공매도 효과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금지 효과가. 맞습니다. 어제도 네. 상승폭이 더 컸고 오늘도 일단 이제 코스피 쪽은 1.7%의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하락폭이 그렇게 좀 크진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이럴 때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 코스닥 그동안 150만
이 공매도가 해제됐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코스닥 150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코스닥 150 외의 기업들은 그 전부터도 계속 금지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확실히 코스닥 150 쪽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주가 급락과 더불어서 일부 바이오주들이 일단 주가가 좀 상승 나오면서 증시는 어쨌든 오늘은 좀 다시 대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 뭐 자기네도 배터리 만들겠다. 뭐 네. 그게 진짜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약간 납득이 안 간 기사인 게 애플은 제조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뭐 외주로 휴대폰도 하는데 제조 안 하는데. 근데 굳이 네. 배터리를 왜 만드는지 이 배터리라는 건 사실 완성품이 아니고 중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재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중간재를 애플이 만든 역사가 있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그래서 좀 약간 기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이제 배터리 시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애플까지 이게 배터리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애플도 뭔가 좀 지금 아이폰에 대한 혁신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지금 AI라든가 또 애플카 이 배터리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내놓으려는 물론 애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참 이제 애플이 그만큼 좀 다급한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혁신이 없다는 것은 뭐 예전부터 나와 있던 얘기고 그나마 이제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네. 판매량 유지만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뭐 XR도 한번 내놔봤다가 근데 XR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단 뭐 가격 차별화를 해서 일단 뭐 30만 대 정도 팔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애플 쪽도 서비스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성장 모델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애플카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뭔가 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확정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플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뭐 자동차 쪽으로도 한번 넓혀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레가시 쪽도 일단 좀 손을 대서 뭔가 시장을 넓혀가려는 시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이 지금 반도체 중에서는 그 비메모리 쪽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발열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지금 엑시노스가 퇴출돼 있는 상황인데 갤럭시 S24부터는 다시 탑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갤럭시 24에 탑재하면서 AI도 달고 이걸 뭐 자동차까지 연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존의 하드웨어의 최강자였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성장 모델을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저께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아니 못 오른 거죠. 네. 어제 그 급등장에 그 네. 정도 올랐으면 뭐 빠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마도 그 상속 이슈 네, 이걸로 그러니까 인해서 맞아요. 아침에 네. 저희도 언급을 해드린 네. 대로 한 2.6조 원 정도 삼성그룹 상속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라면 뭐 펀더멘탈의 흐름은 아니니까 수급적으로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이오테크닉스랑 뭐 강세 보이는 일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슈가 있는 거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이 HBM 관련된 네. ETF 만드는데 거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뺀다. 그러면 뭐 중소형주들이 뭐 대거 포함될 수밖에 포함될 수 없기 있죠.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가 일단 오늘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괜찮네요. 반도체 소부장하고 네, 맞습니다. 대형주들 이제 특히 그쪽하고 바이오주들 특히 오늘 뭐 보니까 레고캠 바이오 네, 점점 뭐 이런 상승 기업들에 커지네요. 네. 그 방금 뭐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기대치를 좀 상회했고 물론 내용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숫자로는 영업이익이 좀 기존에 이제 기대한 것보다 좀 잘 나와서 오늘 일단 주가는 플러스권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시가총액 115조 정도 되고 SK하이닉스가 96조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조 이상에서 아마 양사가 또 한번 경쟁을 또 펼치지 않을까 이것도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올해 성과를 보면 물론 삼성전자도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건 맞지만 그렇죠.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이게 손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좀 미미한 좀 그런 상태인데 결국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에는 뭔가 하이닉스만큼 혁신이 안 보이는 건지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으로 혁신을 일단 보여줬거든요. 뭔가 새로운 제품으로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기왕에 선택할 거 하이닉스 선택하자.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요즘에 많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비해서는 진짜 그런 좀 혁신이 좀 안 보이는 게 좀 이 주가를 좀 어떻게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은 업종인데도 이렇게 좀 달라지게 만드는 좀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결국 뭐 결과물을 보여줘야 네. 되겠죠. 삼성전자가 아직 결과물을 HBM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뭐 4분기 내년에 2.5배 늘리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95%는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네.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결과물로 보여줘야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가져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비메모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신규 투자까지 나타난다면 신규 투자 싸움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규 투자와 관련된 흐름이 미국에서 빠르게 뭔가 마무리를 지어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테일러 공장 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종목들을 지금 좀 살펴보다 보니까 코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돌아섰네요. 건 네. 아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강세만 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HBM 관련주들 뭐 돌아서는 모습. 거기다가 오늘 화장품 쪽에서 잉그루드랩,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어우, 실적들이 클리오. 좋더라고요. 어제 네. 나왔는데. 근데 어저께는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에 확 쏠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힘을 못 썼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네. 거래도 증가하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장이 뭔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땐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뭔가 주춤거리면 다른 쪽으로 뭔가 또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어제 또 화장품주들 이렇게 실적 보면서 아까 이제 뭐 잉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이 기업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ODM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엔 그 대형 화장품이나 브랜드 회사보다 지금 완전 양극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 시대 요즘에 그 한세시럽 같은 또 의류 ODM도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보면 확실히 이게 트렌드 파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랑 다르게 화장품주들이 완전 차별화되거든요. 이게 네. 숫자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지금 확실히 ODM 주들한테는 좀 전성시대가 좀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고금리가 이들을 또 이렇게 또 실적을 올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성비만 찾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다 제조를 중국에게 맡겨서 싸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네. 지금 뭐 그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이제 OEM이나 ODM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 자신들의 신약도 개발하지만 어쨌든 TSMC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세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포스코 퓨처엠도 낙폭이 꽤 깊었는데 플러스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일단 그 에코프로 BM이 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코스피에도 좀 같이 좀 약간 낙폭을 축소하는 것 같네요. 약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LNF 정도를 제외한다면 네. 다른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죠. 물론 LNF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저께도 장중에 막 흔들렸다가 종가 부근에 굉장히 힘을 내는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청 과연 오늘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들의 또 수급이 빠르게 바뀌면서 어제처럼 이들 종목을 뭐 포스코홀딩스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거 사는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눈여겨서 보실 네.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어쨌든 이게 변동성이 어제부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뭐 공매도 이제 금지 사실 이게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정말 위기
정말 이러다 경제 망한다.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정책으로 이제 한 거죠. 완전히. 글로벌 공조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글로벌과 상관없이 전혀 우리가 상관이 이제 없어요. 선택한 네. 거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뭐 증시 부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복현 어제 제가 금감원장의 이제 발언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주 보호가 먼저 우선이다. MSCI보다.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정책의 그런 변화들도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시장이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며칠간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럴 땐 좀 차라리 그냥 한번 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쫓아가면 또 물릴 수도 있고 또 이거 또 빠지나? 그래서 또 쫓아서 매도하면 또 올라가고. 네. 지금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계속 그 분위기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항상 저도 좀 강조드리지만 조금 더 여유 가지고 한 템포 좀 물러서서 시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이슈가 지금 공매도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오늘 아까 화장품 회사들 주가 또 LNF는 또 반대로 빠지고 있고 네. 근데 그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에요. 네. 숫자도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도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좀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이제 9시 25분인데 잠시만 저 광고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정프로 뭐해? 해외 선물 거래해? 삼성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보고 있어요. 남들 얼마 버는지도 좀 구경하고 거래 잘하면 수상금도 주고 이거 재밌네. 총 150명한테 상도 주고요. 상금도 3천만 원이 넘어요. 통합 리그랑 주간 리그가 있어서 매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니까요. 재밌겠네. 수수료 이벤트도 있네. 신규 또 휴면 고객들한테는 연말까지 무료 혜택에 내년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니까요. 삼성 선물 준비 많이 했네. 이야.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예금자 보호법상 보상품 아님,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유지 증거금 미달 시 강제 청산 유의, 해외 선물 옵션 기본 수수료는 계약당 $8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네, 자 오늘 이제 9시 27분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33포인트 하락을 해서 1.35%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은 230개, 하락은 600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김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 ETF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가 네. 5% 정도 오르고 있고 금양이 한 2%, 삼성 SDS가 1% 정도 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좀 마이너스 5%나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 KB금융이 4.8% 아마 은행주들도 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히나 이렇게 돈 많이 번 이렇게 금융주들 네. 주가가 좀 좋지 않다는 게 조금 이제 오늘 증시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상승이 550개, 하락이 900개.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는데 빠지고 있지만 특정 몇 개 이 업종이 좀 급등하면서 일단 코스닥
코스닥을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오늘 에코프로가 주가가 거의 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8% 가까이 네. 오르고 있고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고 에코프로는 일단 아마 또 공매도 환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고 포스코 엠텍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던 LNF가 마이너스 9%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마이너스 4% 루닛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서 정말 이게 서로 간에 같은 업종인데도 편차가 좀 극심할 정도로 오늘 오전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네. 어제는 올라가면서 변동성, 오늘은 뭐 주가가 그냥 보합권 내에서 막 급등 나가면서 혼란스러운데 좀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이럴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뭐 종목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 내가 정말 가치를 확신하고 길게 가져갈 종목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최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약간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뭔가 쉽게 매수가 들어오면 뭐 급등을 너무 쉽게 하고 네. 또 하락할 때도 의외로 빠르게 좀 종목별로 봤을 때 내려가는 그런 흐름 봤을 때는 지금 100% 주식으로만 가져가기보다는 뭐 반등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현금화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 뭐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일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주가도 빠졌고 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올해 7월만큼의 그런 거래량을 보일 순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절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주간 기준으로도 일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전만큼 뭐 증백 종목들이 늘어나고 대형주 내에서도 그런 종목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하더라도 또 이 양봉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 과연 이게 네. 지금 시장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냐? 그렇게 이야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도 확실하게 방향 틀고 그다음에 환율도 방향 틀고 기업의 이익도 방향을 틀어야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년도 기업 이익 추정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현금도 일정 부분 들고 시장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뭐 2200도 깰 것 같았던 그런 불안한 장세에서 어쨌든 2500 찍고 다시 조금 조정받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좌 내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열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너무 또 흥분하시거나 네. 그러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또 시장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11월 7일 저희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목요일 날 또 나오시는 거죠? 네. 저희 그 김종희 의원님은 목요일 날 또 뵙기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